되는데 옆에 계신 미나님도 좀 전에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거를 문제부터 쭉 다, 그러니까 위에 이제 문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부터 다 읽지 않고 일단 아래쪽부터 먼저 좀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목차 잡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소물음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간단하게 줄이면은 이제 그 판단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권 의미랑 그다음에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가져갔다가 협의 취득 수용을 하려고 가져갔다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 판단 기준.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두 개를 이제 목차를 잡아서 쓰라는 거고,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권 행사 기간의 의미, 이게 이제 하나 또 목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91조 6항에서 말한 공익사업의 변환 인정되는 경우, 이게 두 번째 목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판매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고, 그래서 그 제한되는지 여부에서 이렇게 세 개, 그런 식으로 이제 목차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결국은 긴데 그 마지막 줄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사안일 경우에 판매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사업 시행자가 이 이제 그 수용했던 토지가 이제 필요 없게 되니까 그 다른 제3의 사람에게 이제 학교 부지를 넘겼을 때, 그럼 이제 이게 판매권 원래 이제 원 소유자였던 토지 소유자였던 그 사람이 판매권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이제 판단해 보라는 내용이어가지고, 사실 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목차는 그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일단 이게 이제 큰 그 문제 하나에 소물음 세 개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다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논점의 정리를 크게 이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 해서 물음 1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길면 그냥 물음 1에 관하여 해가지고 그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판매권의 의미 해서 그 의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뭐 의미, 취지, 뭐 당연히 이제 그 토지보상법 91조 넣어주시고, 법적 성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10점이니까 이제 분량이 좀 되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행사 요건이라든지 만약에 진짜 그 필력이 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행사 절차까지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절차는 솔직히 넣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행사 요건까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사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냐면 여기 이제 문제에서 묻는 내용이 다 지금 목차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요 의미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해당 사업의 의미랑 필요 없게 되는 었는지 판단 기준인데, 이것도 그 이제 뒤에 보시면 해당 사업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조문에 사실 이 내용들이 좀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를 해서 간략하게 사실 줄여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필요 없게 되었는지 판단 기준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되게 많이 아실 텐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과연 얼마큼 내가 핵심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정답이 딱 이겁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배점에 맞게 줄여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제 그 저희가 이 교재를 보면은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 판매권 행사 기간의 의미랑 공입사업 변환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되는 경우 여부, 로마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물음 2에 관하여 이렇게 그냥 잡아주고, 아라비아 숫자로 행사 기간의 의미 해서 이제 행사 기간의 의미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GS 말고 그냥 그 수업 시간에 그 강정원 박사님께서 이제 나눠주셨던 새로운 판례 해가지고 2023 316790 판례, 그 내용을 좀 담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넣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제 가장 최신 판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익 사업으로 인한 환매권 제한, 이거는 이제 91조 6항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건이잖아요. 요건에서 무엇이 이제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적어 주시고, 요건 뭐 이제 여기 그 교재상에서는 뭐 의, 취지, 변환의 요건, 효과, 소결 이렇게 다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는 뭐 박사님께서도 매번 이야기해 주시지만 공부의 목적으로는 이렇게 다 보고 하지만 답안지에 다 쓸 수 있다고는 생각을 절대 안 해요. 왜냐면은 분량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판매권 제한의 뭐 의, 취지,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요건이니까 요건을 좀 자세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물음 3번 최종 판매권 인정 여부에서 이제 이 여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이게 공익사업 변환을 위한 해당 공익사업과 사업 인정이 이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즉 이제 이게 지금 사업 시행자도 바뀌었고 제3자에게 처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판매권을 행사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 그것을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이미 이제 뭐 제3자에게 처분이 됐으니까 이거는 공익사업 변환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익사업 변환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있어서는 판매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 내용을 이제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써주시고 마지막에 사례 해결에서는 뭐 물론 앞에서 나왔었던 물음들에 대해서 사안의 경우를 정리하는 그런 사례 해결을 넣어 주실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뭐 좀 담고 싶은 내용이 이제 이 공익사업 변환 제도와 관련돼서 뭐 좀 추가적인 얘기가 있으면 좀 담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요즘에 이 마지막 사례 해결 같은 경우 굳이 앞에서 썼던 내용을 반복하는 답안이 좋은 걸까? 아니면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나 뭐 이런 내용을 쓰는 게 차라리 더 나을까? 뭐 이런 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그 마지막에 그 사례 해결 같은 거는 어떻게 많이 쓰세요? 저는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막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뭔가 화두가 되고 있다 뭐 그런 게 아니면 그냥 반복을 해서 씁니다. 왜냐면 분량 맞추는 거에 연장하는 것 같은 게, 제가 뭐 잘 구체적으로 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면 얘기가 늘어지기 시작하고, 그럼 사안의 해결만 갑자기 사례 해결만 좀 길어지면 모양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안 예쁜 답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왜냐면 저는 사례 해결을 최대한 5줄, 저는 맥시멈 5줄로 잡아서 끝내려고 하는 편이라 그냥 웬만하면 요약을 하고, 그거에서 막 논점이 될 만한 사항이나 박사님이 요즘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다 하는 언급해 주시는 거 있으면 그거 메모해놨다가 간단하게만 써줍니다. 네. 저도 뭐 특별히 막 그 바로 떠오르는 게 아니면은 반복해서 쓰는데, 이 환매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피수용자인 토지 소유자를 위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쓸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좀 써주고, 그래서 이게 토지보상법 그 입법 취지랑 일맥상통한다, 약간 그런 부분 정도? 약간 그렇게 그냥 써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만약에 생각이 그냥 안 나면 그냥 원래 이제 전형적인 방법대로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63절. 사실 그 이 63절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골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당한 보상인데, 문제를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문제를 읽어봐도 도대체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쉽사리 이게 감이 오지는 않은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갑의 이제 구제 수단이 무엇인지 써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갑 같은 경우가 이제 토지 소유자고, 이 사람 갑이 갖고 있는 토지가 그 갑자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인해서 지가가 현저히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구제 수단을 써봐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게 30점 분량인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계획 변경을 했다는 이 부분 자체가 위법한 경우 혹은 적법한 경우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는 또 그 방법 말고도 다른 식으로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뭐 존속 보장으로서의 계획 변경 자체에 대한 항고쟁송과 계획 보장 청구 행사 가능성. 사실 말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가치 보장 측면의 행정상 손해 정보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너무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저희가 쉽게 접근하려고 하면 계획 변경이 위법한 경우, 그 다음에 계획 변경이 적법한 경우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변경이 위법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좀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게 그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법한 경우에는 또 지금 이게 도시관리 계획인데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법이 아니라 이제 공법이다 보니까 항고쟁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항고쟁송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크게 위법한 경우는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물론 이제 항고쟁송의 제기와 관련해서는 또 굉장히 또 세밀하게 이게 나눠집니다. 근데 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계획 변경이 위법한 경우 항고쟁송의 제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이 교재를 보면서 이제 쟁점을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 이제 논의의 쟁점을 이제 다시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주고, 여기에서는 이제 논의의 쟁점이 그 부분이 쟁점이 되거든요. 이제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계획 변경이 위법하다. 그래서 이제 항고쟁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항고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이제 뭐 대소 원전 기간피 그 내용과 관련해서 원고 적격이라던가 아니면은 과연 이렇게 변경을 했던 게 처분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인용 가능성이 있는지 내용을 하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게 그럼 처분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니까 도시관리 계획의 의의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목차로 도시관리 계획의 처분성 여부를 이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학설, 판례 및 소결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인 적격 그리고 원고 적격에 대해서도 논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제 뭐 많이 논한다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수의 학설이랑 일관된 판례는 법률상 이 구제설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갑의 청구인 적격이랑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즉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처분성 여부도 통과를 했고 청구인 적격, 원고 적격도 통과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럼 갑의 청구가 과연 인용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 이제 요거를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확인해 볼 부분은 행정청에서 했던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이 위법한 것이냐. 우리가 사실 이거는 처음에 나눌 때 위법한 경우에 항고쟁송 제기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두 가지로 이제 교재에서는 나눠서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 행정계획에서 이런 계획을 바꾸는 것 자체가 계획 재량이 부여된 부분이다 보니 형성의 자유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바꿀 수 있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그러면 과연 이게 일탈하고 남용을 한 것이냐 아니냐, 계획 재량과 관련해서 이거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 용이하지 않다라는 좀 그런 결론이 내려지고, 그래서 요거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형량 명령의 원칙인데, 이 형량 명령의 원칙이란 계획의 수립 자체가 계획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결국은
비교 형량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익, 사익, 공사익 간에 과연 이거를 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를 한번 따져보라는 그런 원칙인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설문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형량 명령 원칙에 의해서 이거를 저희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과연 공익이 여기서 제한하려고 하는 사익보다 훨씬 더 많다, 뭐 더 크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결론을 낼 수 없다 그렇게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정 판결 가능성입니다. 이게 이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행정소송법 28조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그 위법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 취소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더 큰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게 사정 판결을 해야만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유자인 갑의 이제 사익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 공공복리 이익을 위해서 사정 판결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런 이제 내용을 언급을 해주면서 사안에 적용을 하는데, 지금 이게 배점 자체가 30점이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5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되게 다 많이 써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담아주고,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법한 경우인 때는 손해배상 청구, 항고쟁송의 제기 이렇게 있다고 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그 계획 재량이나 형량 명령의 원칙을 도입했을 때 위법성 도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아니다라는 부분을 바로 이끌어내기는 조금 쉽지 않다. 그런 내용 살짝 언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획 변경이 적법한 경우와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할 것인데, 계획 변경이 적법한 경우에는 이제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겠죠. 위법은 손해배상인 거고 적법은 손실보상 청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의 소지는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개인에게 이런 개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거 손실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해서, 뭐 다른 것들도 다 있겠지만 일단은 그 다른 게 좀 다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특별한 희생의 발생 여부,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설, 그다음에 이제 판례도 사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례들 해서 이제 언급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려운 내용이 또 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은 이렇진 않을 것 같은데 보상 규정이 없을 경우에 행결시에 헌법 제23조 3항의 효력이 논의가 필요하냐 아니냐, 이게 사실 그 예전 문제다 보니까 이런 이제 내용이 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보상 규정이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럼 이거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학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있죠. 당칭 규정설, 그다음에 위험무설, 그리고 직접 효력설, 그다음에 유추적용설, 뭐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 이런 설들이 있다 정도 그냥 가볍게 언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례, 이제 뭐 판례 내용인데 결국 판례 내용도 계속 이제 조금 변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특별히 딱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단은 이런 경우에 그 보상이 좀 가능하다. 근데 주로 이제 유추 적용서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헌법 23조 3항을 조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지금 소교까지 같이 이제 조금 언급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안에 적용해서 갑은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유추 적용서를 적용해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 보장 청구권의 행사 가능성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저도 교재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제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그 우리 이제 행정기본법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부분이랑 굉장히 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 이제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거를 다시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공익적인 차원에서 행정계획의 가변성과 사익적인 요청으로 이게 신뢰자 보호의 원칙이 이제 충돌하니까 그럼 어떤 게 더 맞는 거냐 그 공사익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조화로운 해결이 요구된다 뭐 이게 문제 소재 이렇게 가볍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사 가능성을 그럼 이게 계획 보장 청구권이 행사 가능하냐라는 것을 이제 적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행정 계획의 특성을 감안하면 사익의 비중을 두어서 이런 계획 보장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결론적으로는 이걸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제 써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익보다는 공익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거죠. 그래서 사안의 해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법한 경우, 그다음에 적법한 경우 나눠서 이 사람이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서 사정 판결까지 이제 다루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이게 시험에 진짜 이런 계획보장 청구권 막 이런 애들을 키워드로 해서 나오면 1년 더 아닐까요?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이거 보면서 한다는데 저는 항상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키워드를 좀 체크하는 그 버릇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깨끗한 거 보이세요? 특별한 희생은 뭐 아까 했으니까 제가 먼저였는데 지금 이거 보는데 그냥 좀 여기 보상규정 한결씩 근데 이거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주로 모르는 내용이라 이런 거는 어떻게 고르셨나요? 제가 이게 원래 A급 문제로만 고르려고 했는데 저도 이걸 왜 골랐나 하고 봤더니 제가 그때 잠깐 눈이 나빴는지 A 지역을 그래서 몰랐어요. 사실 제가 이걸 고르려고 고른 게 아닌데 여기 A 지역 가운데 그거를 착각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A급이어서 고른 건 아니고 만약에 다시 고르라고 하면은 쉽사리 손이 가지는 않을 문제인데 그래도 한번 이런 문제도 있구나. 그리고 이게 아마 박사님이 수업하실 때 당시 그 문제가 아닌가. 89 엄마 214.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고 긴 호흡을 갖고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 솔직히 이거 한 거의 3번 읽어봤거든요. 계속 이해가 안 돼서 또 읽어보고 해서 그나마 그냥 이 정도 이겠거니 해가지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건데 솔직히 아직도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확 와닿고 그렇진 않습니다. 네, 어렵네요. 네,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답안을 직접 써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 정도로 시험에 나올 생각이지만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그냥 답안을 쓰기보다는 읽고 차라리 여러 번 읽고 이해만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그런 취지에서 그냥 만약에 이 문제를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냥 좀 이해용으로 좀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되 이거를 너무 깊이 막 공부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닐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